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십니까? 예, 요즘 뉴스 브리핑 최고 인기 코너 낭만 의사 김성진 코너가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. 아, 예, 감사합니다. 예. 원장님의 그 유들유들함, 예? 이 위트가 예. 대중들에게 드디어 예. 좀 먹히는 것 같습니다. 좀 이렇게 아메리칸 스타일이라 가지고 네. 이러면 또 미국 교민 중에 또 아니다 이런 사람 댓글 좀 달지 마세요. 그래서 아메리칸 스타일이라 가지고 이 하이 코미디가 원래 미국 영화들 보면 예. 이 코미디 영화가 한국에는 히트를 못 치잖아요. 그렇죠. 우디 알렌 코미디 이런 거는 한국에 와서 히트 친 영화가 한 개도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조금 이제는 대중들이 좀 이 김성진 원장님의 하이 코미디에 좀 적응해 가는 것 같다. 그게 우디 앨런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. 제가 이제 항상 말을 좀 과장되게 하는 편이잖아요. 그러니까 뭐 직원들한테 내가 이거를 101만 9,999번 했. 그게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미국 영화에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. 뭐 I said to you, 뭐 1 million, 뭐 1990,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. 이제 그 사람들, 저는 그래야 뭐 이제 웃으면서 제 말에 네. 반만 믿으면 된다. 그러니까 다 웃고요. 네. 그래서 또 이제 제가 또 평소에 또 존경하는 이런 말을 또 많이 쓰잖아요. 네, 그 자주 어떨 때는 보면 정치인도 아닌 사람이 예. 존경하는 이러니까 저 양반이 정치하려고 진짜 살 때부터 생각했나 이런 그러니까 말을 또 우리 저 경기도 의사의 이동훈 회장이 또 제가 따라간다고 이제 만날 때마다 존경하는 김성진 의원님이라 하니까 또 우습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양념이죠, 양념. 예, 존경한다 이러면 또 존경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분은 좋더라고요. 저는 옛날에 뭐 정치 언저리에 조금 있을 때도 어디 가서 연설을 하면 존경하는이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. 왜 내가 존경 안 하는데 뭐 유권자들 보고 존경하는 무슨 시민 여러분은 별로 평소에 이 정치인을 대하는 부분에서 서로가 존경을 안 해요. 유권자도 별로 저를 존경하는 것 같지 않고 저도 유권자를 존경하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오죽하면 내가 선거 마지막 날 앞으로 TV에 정치인 놈은 욕하지 마세요 하고 유세를 했겠습니까? 선거해 보니까 정치인이 다 욕먹을 일도 아니더라. 유권자도 정신 차리시오 이랬어요. 근데 이제 말을 하다 보면은 존경을 안 하더라도 존경한다니까 자꾸 존경심이 생기더라고요. 그러니까 말이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한번 써보세요. 존경하는 황 소장님. 기분 좋지요? 네? 존경하는 황 소장님. 좀 비꼬나.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. 아니, 그냥 웃자고 했습니다. 완전히. 자, 우디 알렌도 근데 양녀 딜런 페로를 성폭행했다. 옛날부터 뭐 그런 말이 있었죠. 예, 그 우디 알렌이 그 순위하고 살았지요. 그것도 입양한 양녀였지 않습니까? 아, 또 다른 미아 페로우가 입양을 했던 그 한국계 순위하고 지금 결혼하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미아 페로우가 이렇게 놓은 딸 딜런, 그러니까 우디 알렌이 이 미아 페로우하고 있을 때 입양을 했던 모양이에요. 그 딜런 페로우를 또 성폭행을 했다. 그러니까 한 딸하고는 양녀하고는 살고 또 다른 딸은 성폭행을 했다. 몇 살이죠? 그 성폭행하는 사람이. 그 뭐 저기 나이 차이가 많이 나겠죠. 피도필리아라는 병이 있습니다. 그 피도가 소아성이라는 건데 좀 약간 병적인 게 있네요. 우디 알렌이 무려 35년생인데 35년생이면 지금 숫자로 83살? 4살. 대단하네요. 이건 좀 전륜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? 보통은 이제 할머니, 할아버지들한테 다 통계를 내보면은 마음에서 성욕은 다 남아있대요, 거의 다.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뭐 발기가 안 되거나 그런 게 안 돼서 그렇지, 그러니까 마음은 그대로인 거예요. 마음은.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의 성 문제로 상당히 심각하고요. 그런 문제를 좀 합리적으로 잘 풀어야 뭐 이러한 문제들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,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. 실제로 얼마 전에 이 노인의 성매춘을 다룬 영화 있었죠. 그 죽여주는 여자입니까? 뭐 그런 영화가 있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실제로 저 종로 3가에 무슨 파고다 공원 가면 그 영화에 그런 바카스 아주머니 나오고요.
그런 거 점점 이제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서 이건 이제 심각한 문제인데 좀 어떤 방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. 그럼 어떻게 방안을 해야 되겠습니까? 그러니까 노인의 성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걸 없애야 되겠죠. 노인도 당연히 성을 즐길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을 없애고 공개적으로 뭐 장려까지는 아니겠지만 그걸 젊은 사람들이 뭐 주책이니 이렇게 비난하면 안 됩니다. 그리고 전 미국의 정책 그거는 참 찬양하는 게 미국엔 성별이나 나이로 가지고 사람을 해고할 수 없어요. 해고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 사유가 그런 그 우리나라도 제가 이번에 닥터를 2명 채용하려고 이렇게 광고를 내보니까 뭐 성별, 뭐 나이제 이렇게 딱 체크하게 돼 있는데 딱 그 밑에 부연 설명이 이런 거로 차별을 하면 안 됩니다. 그런 글이 있긴 있더라고요. 100% 동감합니다. 그 점에 대해서. 자, 성 나왔으니까 이야기한 요즘 그냥 미투가 세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. 그렇더라고요. 예,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에는 탤런트 조민기 씨가 자살을 했고 또 주말에는 민병두 의원도 터지고 정병주 의원은 주중에 터지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어지간히 유명한 사람이 아니면 미투를 해도 그냥 이렇게 이슈가 별로 안 되는 사태까지 간 거 아니냐인데. 그렇더라고요. 자, 원장님은 뭐 요즘 떨고 있는 일 없죠? 뭐 저도 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뭐 일찌감치 의욕을 상실해서 별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. 대개의 경우에는 하기야 이 방송 나오기 전에 주위에서 미투에 대해서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. 왜냐하면 그때 안희정 씨하고 정봉주 씨가 이 미투에 대해서 발언을 한 직후에 바로 폭로가 이어졌대요. 저는 그 심한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. 떨고 계시군요. 근데 내가 지금 보니까 미투 운동 좋습니다. 저는 그건 거에 다 터졌어요. 우리 사회의 권력과 뭐 돈,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상대 여성을 억압하는 일은 없어져야 된다고 보고 또 솔직히 말하면 그냥 사랑을 하고 싶으면 하면 되지요. 사서 할 수도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하고 또 연애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? 뭐 그렇죠. 근데 굳이 지금 저런 식의 미투를 이 폭로가 되도록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저렇게 성적인 행위를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거, 그 좀 그렇잖아요. 어떻게 보십니까? 그게 이제 뭐 알게 모르게 저도 이제 이렇게 아무래도 남녀가 섞인 술자리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. 근데 그런데 가보면 좀 약간 민망한 경우가 좀 저도 좀 솔찬히 보긴 봤어요. 그래서 이제 뭐 그냥 그때는 무심코 지나갔는데 그 지금 보니까 그게 그걸 당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지금 이제 사회가 우리가 민주화되기 위한 보다 성숙한 3만 불, 진정한 3만 불의 시대로 들어가는 건 아니라 뭐 바람직한 현상으로 봅니다. 이제 이런 게 광범위하게 진행됨으로 해서 자연히 이제 우리가 권력을 가진 남성들도 여성에 대한 태도가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. 그렇게 보십니까? 근데 이제 요즘 그 영화계에서는 김기덕 감독이 문제가 됐는데 그 사람이 옛날에 처음에 영화를 제작했을 때부터도 이 폭력적인 성의 문제에 지나치게 좀 탐닉하지 않았습니까? 좀 그렇더라고요. 그리고 영화 보셨죠, 많이? 많이 봤는데 저도 영화를 참 좋아하지만 그분 영화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. 굉장히 그 옛날에 그 섬, 그 섬에 대해서 그 무슨 청송은 섬이었죠, 그게 아마. 청송에 무슨 주황산 같은 그런 데 있죠. 낚시를 하는데 그 고기를 잡아가지고 막 그 지나치게 거기에 대해서 하는 걸 좀 클로즈업하고. 그다음에 거기에 낚시 바늘로 여성이 자신의 성기를 막 이렇게 자해하는 장면이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자세하진 않았지만. 근데 그분이 이제 여성한테 사과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하더라고요. 내가 클 때 아버지한테 매일 1000대에서 2000대를 맞았기 때문에 그걸 맞을 때 센 모양이라요. 보통 사람이 제 경험으로는 한 10대 이상 맞고 나면 몇 대인지 셀 수가 없는데. 그걸 세니까 1000대에서 2000대로 기억하죠. 그래서 사실 저는 그분이 옛날에 프랑스에 가서 프랑스 말을 모르면서도 그 영화를 보면 다 안다. 그 인터뷰를 한번 듣고 상당히 영화에 대해서 저도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표시했는데 이번에 그 PD 수첩에 나온 거 보고 참
실망이 컸습니다. 그런데 김기덕 영화에 관통하는 이 주요 코드들을 보면 네. 사회적으로 밑바닥에서 고립되어 살아가는 소외된 남성, 네. 그 사람은 폭력적이고 성적인 또 이런 부분에 착취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, 네. 여성은 버려진 여자거나 창녀거나 맞습니다. 꼭 이런 식으로 되면서 심지어 그 사람 영화 나쁜 남자 같은 경우에 보면 조재현 씨 나왔죠. 예, 조재현 씨가 나오는데 아예 그냥 이 멀쩡한 여성을 창녀로 만들어서 실컷 자기가 착취하고는 또 다른 데다 팔아버리는 장면까지 나오지 않습니까? 트럭에 싣고 다니다가요. 그렇죠.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의 이 시각은 무엇이냐. 그런데 이런 영화들을 보면 네. 뭐 이 섬도 상을 좀 받았고 또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, 네. 빈집, 네. 또 심지어 뭐 피에타 네. 이런 영화들이 뭐 해외 유명 영화제에서 휩쓸었죠. 배우나 예. 이런 감독상을 받게 되면서 예. 그 사람의 세계가 마치 굉장히 밑바닥에 소외된 이 인생에 한마디로 어떤 이 삶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또 이렇게 성적으로 표시된 사회적인 어떤 이 계급 관계 이런 거를 갖다가 참 우아하게 묘사한 걸로 이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유럽 영화계에서는 그 사람을 대단하게 이렇게 했죠. 예. 그러다가 한때는 이제 뭐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돈이 이렇게 자신 영화 제작비가 안 들어온다. 이 사람은 전부 아주 독립 영화처럼 싸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배우들은 거의 노겐 개런티 비슷하게 맞습니다. 출연을 하고 했는데 그렇게 제작을 해서 또 자기는 명성을 얻었는데 그까지는 좋았다는 겁니다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화들에 대해서 여자 배우들을 성적으로 성폭력을 하고 예. 또 성추행을 하고 그랬다고 하면 예. 스텝도 어쩌니 저쩌니 이야기도 있고 예. 결국 이 사람의 영화는 그 본인이 그 영화에서 묘사한 나쁜 남자 여성을 폭력적으로 학대하고 착취하는 그런 남자와 자신을 갖다가 이 뭡니까 그 뭐 페르소나나 그럽니까? 페르소나라고 그러죠. 그래서 김기덕의 페르소나는 자신을 대행한 어떤 입체 연기를 하는 사람은 조재현이다 하면 자기가 스스로 솔직히 말하면 스스로를 영화에 투영을 했다 이래 봐야 되는 거잖아요. 그렇게 볼 수 있죠. 그래서 근데 뭐 또 이번 일을 가지고 또 그분 영화 세계 전체를 또 폄하하는 것도 곤란하긴 하겠지만 우연히 독립영화를 한번 봤는데 이분이 그 배추전을 주제로 해가지고 자기 어머니한테 찾아갔는데 어머니가 이제 시장에 가서 배추를 사가지고 예. 배추전을 이렇게 구워주는 걸 한 30분 독립영화로 만들었는데 예. 그 영화 만드는데 한 3시간 걸렸대요. 예. 그러니까 대단한 재능을 있는 분이긴 확실히 해요. 저도 그 영화 보면서 배추전 좋아합니까? 좋아하죠. 예, 예. 그걸 하면서 어머니가 또 굉장히 아끼더라고요. 그 어머니로서는 그 아버지가 폭력적으로 애를 패는데 무력하게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. 그래서 좀 측은지심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명백히 변명의 여지는 없겠죠. 이 사람이 한때는 또 예. 이런 이 잔혹한 영화를 만들다가 네. 이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이라고 네. 이 그런 이 굉장히 아름다운 영화를 만들어가 네. 미국에서는 그 당시만 해도 개봉된 한국 영화 중에서 제일 많은 관람객이 보기도 했거든요. 네. 네. 그런데 지금 끝이 이렇게 끝나는데 그렇다 하면 이 사람의 나머지 세계는 다 솔직히 말하면 예술의 세계가 가식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? 영화를 저는 이제는 이 사람이 어떤 아름다운 이제 더 이상 영화도 못 만들겠지만은 뭘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. 제가 이제 범법을 하면서 영화를 제작하면 됩니까? 몇 번을 이야기하지만 제가 아는 몇몇 예술가들은 그 작품은 아름다운데 또 글도 아름다운데 실제 생활은 정말 더티한 분들이 마치 이제 지금 고은 씨에 대해서 말을 못하고 그런 식으로 하듯이 아마 예술가 어떤 그 악의 탄미 뭐 이런 예. 거 있잖아요. 그 Yes, 뭐 예. 악의 꽃이나 뭐 예. 이렇게 노발리스 뭐 푸른 꽃 예. 이런 식으로 예. 탄미고로 타막 그 데카당스한 그런 거 있잖아요. 그 일제말 때 그런 거. 예.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안타. 그래서 저는 별로 뭐 이런 걸 미리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놀라진 않았습니다. 약간 그런 면이 있거든요. 조양은이가 예, 그 죽었지요. 예 폐암으로 예, 죽었죠. 유명한 한국의 김태촌 조양은 예, 양대 깡패, 예, 전설적인 깡패 양은이파의 예, 창시자이자 이 사람이
나중에 저기 한국 최대 교회에 다니면서 마치 굉장히 교화된 것처럼 예. 이래가 결혼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전혀 그러지 않은 여성하고요. 예, 예. 그랬는데 조양은이가 영화를 제작한 거 아십니까? 금시초문인데 영화 자신의 그래서 회계하고 산다면서 영화를 제작했어요. 예. 영화 제목이 보스예요. 보스. 그래서 지 깡패 생활의 일대기를 이 정리하는 영화로 거기 보면 뭐 조양은이가 사보이 호텔에서 신상사 팔을 이렇게 칼로 이 아킬레스건을 찔러서 명동에 실제로 그랬던 내용이 영화에 다 나옵니다. 자신의 일대기 칼을 휘두르 살았던 주먹을 휘두르던 일대기를 영화로 했는데 봐야 되겠네. 보스. 영화를 갖다가 막 이런데 제가 오늘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뭔가 조양은이 나중에 뒷 이야기가 영화를 찍으면서 영화 스텝이나 이런 배우들을 조업했다. 예? 자기가 이제 돈 갖다 대갖고 제작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깡패가 깡패의 일대기를 정규화했다라는 것도 정말 전설적이다. 미국에 가서 무슨 마피아가 내부 같은 영화를 내 마피아질을 해서 돈 많이 벌었으니까 나의 영화를 제작해 달라고 무슨 콜롬비아 영화사 가서 부탁을 하는데 그래서 감독하고 이 배우들을 지가 다 데리고 와놓고는 똑바로 해 빨리 찍어 뭐 이래가 연기 잘해 하고 패면 예? 그래서 그 조양은이가 그거 팼다고 화제가 된 영화입니다. 그 주인공 누가 했습니까? 조양은이가 했죠. 돈도 지가 댔다고 하고 감독도 지가 감독은 따로 세웠어요. 왜? 감독은 전문성이 있으니까. 관객을 좀 들었습니까? 아이 관객이 뭐 들었겠습니까? 조양은이가 표 딱 다 저기 표 몇 장 내놔, 만 장 내놔라 해갖고 다 강매했겠죠. 뭐 교회 가서 뿌리든가. 예, 그 서양의 갓파더는 그 원작에 굉장히 그 깊이가 있는 원작이 있으니까 또 감독도 프란시스 데코 그 감독 맞죠? 거장인데 그것도 제가 존경하는 그 마론 브란도. 예. 하여튼 참 안타까운 일이고 좀 저는 뭐 이게 진정한 문화 선진국이 되기 위한 하나의 그 실현이라 봅니다. 이제 이런 일이 공표가 되니까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가 60년대, 70년대, 80년대 이렇게 올라갈수록 그 연예계의 실상을 잘 아시잖아요. 그래서 웃기는 거는 조양은이가 영화 찍다가 감독을 팼다. 코미디네 코미디. 그래서 나중에 다시 재구속될 때 감독을 팬 사안도 문제가 됐었습니다. 그래서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. 옛날에 뭐 저는 이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. 그냥 팩트를 이야기, 역사책에 나오는 이야기. 오해를 남의 오해를 그렇게 걱정을 하십니까? 그래도 미리 내가 모르는 사람의 나에 대해서 오해하기를 걱정하기보다는 내가 그 사람에게 나의 말로 더 홀리기를 이렇게 노력하십시오. 아니 뭐 관습적인 멘트입니다. 그래서 그 존경하는 처럼. 존경하는 처럼. 여하튼간에 그래서 그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은 매춘부하고 배우는 피선거권이 없었어요. 그게 아마 깊은 의미가 뭐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. 물론 뭐 훌륭하신 예술가도 있지만은 근데 이번 기회에 좀 반성의 의미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. 이런 것은 모든 직종에 다 포함되겠죠. 한국 영화계에서 지행 합의를 한 레알 이게 실화냐 하는 두 사람 김기덕과 조양은 참 이 길이 영화계 역사에 남을 사람들입니다. 근데 저는 참 충격받았던 게 이제 PD수첩에 맨 처음에 김기덕 감독이 뭐 A모라는 배우를 성폭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조재현 씨가 또 성폭행하고 이제 방송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. 본반은 없으니까. 조재현 씨 매니저가 이제 왜 둘이만 그렇게 하고 나한테는 왜 안 해주느냐 뭐 이렇게 막 도망가니까 이제 막 부탁을 하니까 나중에 김기덕 감독이 아니 뭐 한번 어떻게 좀 그렇게 뭐 방송 그대로 대주지 왜 그렇게 반항하느냐 이게는 사실 참 우리가 좀 상상을 초월하는 그 동안에 이제 우리 연예계에 성적인 문제라고 하면 이렇게 이 엔터테인먼트 사장이 비밀리에 차려놓은 방에 서랍을 쫙 제끼면 이 룸바가 나타나고 그리고 또 안쪽에 방을 열면 침대가 하나 있고 이 샤워 시설도 있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룸살롱처럼 은밀하게 이 룸살롱에 갈 수 없는 무슨 언론사 회장 뭐 그리고 또 이 재벌 2, 3세 등이 거기서 술을 먹다가 나중에 수청을 들어라 하고 또 그렇게 하면 뭐
돈이나 이런 건 좀 왔다 갔다 하겠지요. 이런 부분을 가지고 거의 굉장히 나쁜 이 성적 착취라고 했는데, 근데 이거하고 요즘 이제 그 벌어진 사태를 바라보면 이건 또 더한 것 같아요. 그러네요. 그래서 제가 저번에 뭐 그레이스 켈리가 그때 옛날에 좀 뭐 남성 플레이 강하다고 얘기했지만 전 공평하게 얘기하잖아요. 그레이스 켈리 정력이 좀 세다고. 그러니까 이게 남녀 평등적인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. 왜 여자가 많이 하면 남성 편력이라고 남자가 많이 하면 정력이 세다. 여성 편력. 그러니까 뭐 둘 다 정력이 세다. 이렇게 공평하게 가면은 뭐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. 에바 가드너도 상당히 정력이 셌다. 이렇게 많은 남자들을 보내렸다. 마지막에는 병에 걸렸는데 한때 프랑크 시나트라하고 살았잖아요. 그랬죠. 근데 프랑크 시나트라가 돈을 다 냈다. 죽을 때까지. 그런 아름다운 미담. 자신을 이제 떠났어. 프랑크 시나트라도 또한 여성 편력이 셌죠. 그랬죠. 그래서 에바 가드너하고 그 프랑크 시나트라가 같이 살았다 하면, 야, 이건 뭐, 매일 오늘, 너는 누구? 나는 누구? 뭐, 이렇게 서로, 이렇게 아침마다 확인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겠죠. 뭐, 헐리우드는 뭐, 이렇게 그런 걸 알고, 또 그걸 다룬 어떤, 그, 베니티 페어라는 게 그런 거예요. 뭐, 그 베니티라는 게 어떤 사치 이런 것도 있지만, 그것도 깊은 의미에 보면 또 허영이라는 것도 있잖아요. 그렇죠. 또 허영이 또 허무하고, 저번에 또 그 이물련 씨 글 참 잘 쓰잖아요. 그 밑으로는 뭐 유격의 치열함과 위로는 뭐 그 글 참 잘 써요. 인생의 무상함. 안타깝습니다. 여러 가지로. 근데 지금 이제 한때 참 낙곰수 전성기가 있었거든요. 아 그렇죠. 저도 뭐 좋아했었죠. 그때 팟캐스터. 예. 한국에서는 그런 유행이 처음이니까 김어준 하루에 씨 수십만 명이 보면서 대단했죠. 엄청난 팬들이 몰려들고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뭡니까 막 밖으로 이 콘서트를 했지 않습니까? 토크 그렇죠. 콘서트를. 그 티켓을 아주 비싼 가격에 팔았는데 전국에 가는 데마다 다 매진이 됐잖아요. 그랬죠. 자, 그런 어떤 시대에 뭐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오다 보니 사람의 반은 또 여자가 아닙니까? 그랬는데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한다는데 터졌어요. 그렇죠. 프레시안에 터졌어요. 프레시안은 가장 좌파적, 그러니까 친북이 아닌 좌파적 매체지요. 근데 그 페르시안의 기자가 서알이라고 이제 이름도 나왔으니까 기자가 지금 검색어 1인가 그래요. 이 방송 녹화하는데 서알이 기자의 친구가 그 당한 거예요. 그 사람도 기자고 아마 대학교 때부터 같은 과였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이 호텔이 등장하는데 여의도에 렉싱턴 호텔. 우리가 옛날에 참 그거 많이 다닐 때는 맨해탄 호텔이라고 불렀지요. 그렇죠. 그럼 저도 거기 참 한때는 좀 많이 다녔는데. 근데 그 맨해탄 호텔에 보면 아마 이 방에 그게 뭐 호텔 룸이라 했다가 카페라 했다가 또 무슨 이 식당 안에 칸막이다고 했다가 레스토랑 안에 사실 그 호텔 거기에 가보지 않은 사람은 그게 뭐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정봉주 씨가 자꾸 그게 바뀐다, 장소가. 그 다음에 시간이 23일이라 했다, 24일이라 했다가 바뀐다. 또 뭐 키스를 했다, 키스를 하려고 했다, 입맞춤을 뭐 할 뻔 했다, 뭐 이렇게 말이 바뀐다고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딱 보니까 여기는 들어가면 왼쪽으로는 이제 이 식사는 일반 개방된 식당이 있고 이렇게 계단 올라가면 2층에 커피숍이 있고 맞은편에 가면 뉴욕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는 방이 아주 휘황찬란하게 칸막이가 아니고 방으로 돼 있어요. 일반 바깥에 좌석이 몇 개 있고 테이블이 나머지는 거의 다 방으로 돼 있어요. 아마 거기라고 보이는 정치인들은 보통 그러니까 입구에 가서 누구 이름으로 왔다고 하면 안내할 거다는 그 집이 딱 그렇거든. 그래서 뉴욕이야 거기는 딱 보니까. 그래서 옛날에 또 뉴욕 하니까 생각이 나네요. 제가 이제 옛날에 술을 좀 먹을 때 뉴욕이라는 데를 가자고 택시한테 이렇게 뉴욕 이랬더니만 택시 기사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? 야 임마 나는 샌프란시스코 간다 이러더라고. 하이조크네. 네?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. 근데 그 뒤로는 택시 기사한테도 이런 무시를 받을 것 같이 술을 먹지를 않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. 그런데 이제
항상 척근을 조심해야 되는데 정봉주 의원의 이건 따끈따끈한 이 녹화 시점에서는 바로 한 2시간 전에 따끈따끈한 내용인데 오늘 정봉주 의원이 그러니까 이 녹화는 월요일 날 11시인가 이걸 기자회견을 한 것 같은데 6시 45분에 정봉주 의원은 자기는 22일부터 26일 교도소에 가서 1년 살 때까지 렉싱턴 호텔 근처도 간 적이 없다 했는데 12월 23일 2011년 정 의원과 모든 일정을 함께 했던 척근이 당시 정 의원이 렉싱턴 호텔에 간 게 사실이다라고 했어요. 네, 그래서 딱 걸렸네요. 근데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정 의원 팬클럽인 나는 정봉주 의원이 낙곰수해가 떼고 난 뒤에 미권서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었어요. 그래서 미권서가 무슨 영어인 줄 알았습니다. 그러니까 정봉주와 미래의 권력들이라고 해가지고 미권서라고 하는 거예요. 이때부터 이 양반은 미래의 권력을 꿈꾼 것 같아요. 권력의 의지가 강하네요. 예. 거기에 카페지기였던 닉네임 민국파라는 사람이 정재원의 봉주 의원의 기자회견 직후에 프레시안과 만나가지고 22일부터 26일까지는 잠자는 시간만 빼고는 정 의원하고 계속 같이 다녔다. 그래서 23일 일정을 수행하던 차에 그 차로 렉싱턴 호텔에 데려다 줬다. 그래서 안 그래도 바쁜데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호텔에 갔다. 빨리 나와야 되는데 하면서 기다렸던 기억이 생생하다라고 지금 진술을 했어요. 그래서 정 의원이 이거 참 곤혹스럽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요즘 이렇게 미투 현상을 보면은 옛날에 제가 수련 받을 때 그 존경하던 교수님이 생각이 나요. 그 교수님 참 착하셔가지고 어려운 의대 학생들한테 이렇게 장학금을 많이 주셨어요. 근데 이제 술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어떤 여학생이 뭐 이거는 뭐 공개하지 않은 거니까 뭐 큰 상관은 없겠죠. 근데 이제 너무 고마우니까 뭐 교수님한테 어떻게 보답을 하면 되겠느냐. 약간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. 근데 미 교수님은 또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뭐 단호히 거부했다.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사실 남자로서 쉬운 게 아니거든요. 예, 그래서 굉장히 지금 생각하니까 그분의 높은 인기에 다시 한번 존경스럽고 제가 또 의대 본과 3학년 때 이제 마지막 수단기 내과 강의를 받을 때 그 교수님 또 마지막 강의할 때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다. 이제 의사 면허를 따면 수많은 여자 환자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할 것이다. 근데 절대 윤리적으로 환자하고는 그런 걸 하면 안 된다. 근데 저는 그 말이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. 그 교수님 강의의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한마디가 굉장히 저한테 깊은 하나의 계율이 돼가지고 그게 지켜지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연세대 학생들이 저한테 강의를 받으러 오면 꼭 그 한마디씩 해줘요. 예. 연애를 하되 얼마든지 우리 흔히 말해 그런 말이 있잖아요. 집토끼 산토끼 이런 말도 있고요. 그래서 그런 의과대학의 교수님의 한마디 강의 또 실제 수련 받을 때 선배 교수님의 어떤 그런 몸의 가르침 이런 게 참 깊은 감명을 그러니까 지금 386 운동권 출신들이 저렇게 지금 이 자기의 성을 통제하지 못하고 미투의 희생물이 되어 가는 거는 희생물도 아니죠. 업보죠. 업보가 되어 가는 거는 학교 다닐 때 대학교에 수업을 다 빠져가. 그 당시 운동권 중에 공부하면 운동권 수업 들어가면 그건 운동권이 아니에요. 수업은 데모를 안 해도 안 들어가는 거야. 수업을 안 들어가야 운동권이었어. 그런데 수업을 안 들어가니까 그런 훌륭하신 교수님의 이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해라 이런 교훈을 사실 얼마나 어려웠겠어요. 그런 게 그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. 예. 심지어 또 제가 또 최근에 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또 컨설팅 하시는 분이 이야기하던데 30대 후반에 이제 의사인데 지방에 갔대요. 그 실장들하고 이제 미모의 실장이 밤에 이제 똑똑똑 이렇게 문을 두드리더래요. 실장? 예. 여자 실장이. 뭐 하는 실장? 병원에? 병원의 실장이에요. 그래서 이제 문을 열어줬대요. 이제 와인을 한잔하면서 제가 그동안에 원장님을 흠모했다.
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깊은 관계가 됐는데 그게 지금 이제 미투에 몰린 거예요. 아, 요즘 그 의사 미투가 네, 아직 뭐 크게 이제 뭐 지금 워낙에 유명한 분들이 많이 터지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렇게 보면 그럼 그분의 일방적인 진술이지 않습니까? 흠모했다. 그렇죠. 근데 양쪽에 다 들어봐야지. 근데 이야기를. 그것도 좀 어디에 여성이 밤에 문을 똑똑 두드려서 내가 당신을 흠모했다 이런 건 조금 영화 같지 아니, 않습니까? 들어와서 술 마시다 흠모했다 그랬고요. 아, 술 마시다. 저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. 어떤 가이드가 이제 술 마시면서 이야기하던데 어떤 여인이 이제 여행객인데 이제 한 10박 11일 하면 좀 이렇게 눈이 맞을 수가 있잖아요. 그 새벽 1시에 문을 두드리더만 탁 열어보니까 이 바바리 코트를 바바리 우먼이죠. 딱 제꼈다는 거예요? 예, 바바리 우먼. 그 이제 실합니다, 실화. 그래서 저 상황에서 거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. 그 이제 뭐 일이 일어났다 이랬는데 참 오만 가지 이야기를 참 저는 많이 알고 있고 많이 뭐 보고 들은 바가 있죠. 그래서 하여튼 그게 아마 지금 이런 거는 그 386 세대가 이 옛날에 우리가 민주 XS라는 게 있었어요. 무슨 말인지 알죠? 민주 XS. 그만큼 그런 게 성의 도구화, 그리고 또 성의 민주화. 왜 누구한테는 뭐 이렇게 하면서 내한테는 그런 식으로 논리를 해괴하게 해가지고 그런 게 만연되니까 거기에 대한 제의식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. 근데 또 아까 교수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뭐 교수님은 그분은 학교 땡 하면 아주 젊은 나이에 서울대에 이제 제일 중요한 학과에 어느 과라고 이야기하면 세상이 다 알기 때문에 비읍자 뭐 예? 비읍자 학과입니까? 아 그래 이제 왔었다고 한. 근데 그분은 땡 하면 방배동을 간대요. 카페촌. 그때만 해도 방배동이 요즘 홍대보다 더 좋았습니다. 가면 전부 카페입니다. 맞습니다. 그래서 방배동의 카페촌의 황태자였다. 교수님 얼굴이 곱상하게 생겼거든. 그래가지고 이 강남의 이 한량 여자들 한량이라는 거죠. 유한 부인들이 다 그분과 참 은총을 한번 입고자 줄을 섰다라는 전설적인 이야기를 듣고자. 그래서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너네들은 참 이 사람이 몸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보면서 학교를 다닙니다. 우리하고 좀 반대네요. 그분이 한 번은 또 한국을 시끄럽게 들었다 놨던 또 그 여성 한 명 있지 않습니까? 저 무기중개상? 그보다 훨씬 때깔이 싱싱한. 때깔이 싱싱하다 그러면 또 조심해. 어디 또 잠깐 어디 잠깐 이 대학에 갔다 왔다가 괜찮습니다. 대학에 잠깐 갔다 왔다가 여기 대학은 국립대학에 또 이 자서전도 하나 썼던 그런 사람하고 또 뭐 그 사람이 또 나를 유혹하려 했다 이렇게 하기도 했죠. 그래서 그런 분도 계셨어요. 학교 다닐 때. 근데 이게 이제 남자들은 일단 모든 여성의 행동을 유혹했다고 보는 게 그게 인류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. 확률상. 일단 그 중에 한 10케이스 중에 한 케이스는 진짜 유혹할 수도 있잖아요. 일단 모든 행동을 유혹이라 봐야 종족 보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제 말이 아니고 인류학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뭐 참 그래서 저는 뭐 다행히 참 훌륭하신 교수님과 행동과 또 강의를 받아가지고 뭐 그런 게 생활화돼서 그런 것 같은데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요. 아마 지금 386 운동권들은 김비덕 감독처럼 폭행의 생활화 또 성폭행의 생활화가 죄로 인식 못했겠죠. 그때는 보면 이런 게 있었어요. 운동권에도 스타가 있었어요. 그렇죠. 뭐 주사파나.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학생회장이 되면 이제 그 사람이 주로 다수게 돼. 학생회장이 되면. 그러면 도망을 가면 남자들이 있는 데 가서 숨으면 빨리 잡아내야 되나. 그러니까 여학생의 무슨 자취방이나 하숙집에 가서 딱 숨어요.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. 도주한 정말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도주한 운동권의 완전히 리더. 사고 나겠네요. 또 그를 숨겨주는 또 여성. 그래서 밤에도 잘 숨겨주려고 이불도 탁 덮어가지고 또 혹시 누가 내리 잡으러 올까봐 또 몸을 던져서 숨겨주지 않겠습니까? 때로는 장롱 안에 같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사고 나죠. 그런데 오늘 나는 또 이 학교 다녀오겠다 하면서 밥은 만들어 놨으니까 드세요 이러면 또 그 여성의 또 친구가 또 놀러와.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남녀 7세 부동석법을 좀 강력하게
우리 좀 입법 제가 그런 말 비슷하게 저는 이 뉴스 브리핑에서 특별별 특강이 끝나도 2차는 안 갑니다. 여기서 김밥 먹고 끝납니다. 예. 그래서 누가 2차는 내가 사겠소 하고 골든벨을 울려도 절대 안 갑니다.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또 저를 질타했어요. 황 소장은 펜스 룰이라는 데 대해서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나는 또 내가 마이크 펜스를 좀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펜스 룰인가 했는데 그거 펜스가 아니고 아예 여자를 근처 안 가려고 그냥 강제로 펜스를 치는 사람을 이 펜스 룰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여자들하고는 회식도 하지 마라. 여자들하고는 그냥 근처도 가지 마라. 그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. 그런데 벼락을 맞을 때 아니 내가 그냥 바로 가도 진흙탕이 나한테 날라올 때가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진흙탕이라도 안 맞으려면 펜스라도 치고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게 하여튼 뭐 이게 하나의 어떤 진정한 문화국가로 되기 위한 하나의 실현이니까 너무 그래 심각하게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사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그런 어떤 룰이 없었죠. 근데 심하게 한 것도 있었고요. 제가 이 살면서 쭉 보면 나는 뭐 거기에 미치지도 못하지만은 진짜 테크닉과 노하우가 탁월한 사람은 할 거 다 하고 여자들은 할 거 다 하고도 절대 미투도 안 터져. 그래서 인생을 갖다가 아주 재밌게 그냥 싹 이렇게 바꿔가면서 사는 사람도 많은데. 그게 대표적인 게 역사적으로 카이사르 아닙니까? 카이사르. 무슨 카이사르까지 올라갑니까? 아니 뭐 오페라 하는 분도 있고. 그래서 뭐 그분은 난 눈으로 본바라. 그 카이사르는 시오노 나나미가 항상 칭찬하기 때문에 여자의 입장에서 멋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 브루투스 어머니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였잖아요. 물론 뭐 근데 그 어머니하고 깊은 가는데 그 집 아들한테 칼 맞아 죽다니. 그 아이러니죠. 역사의 아이러니. 그러니까 너마저 나를 죽이냐, 내가 너금하고 어떤 관계인데. 그리고 또 카이사르가 브루투스를 많이 챙겼어요. 많이 봐줬는데. 그러니까 이제 열받을 수 있죠. 우리 좀 자기 아버지에 대한 복수 이런 것도 아니겠습니까? 하여튼 카이사르는 심지어 그 개선 장군 올 때도 그때는 개선 장군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막 뒤에서 너도 죽는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. 로마가 합리적이에요. 그리고 또 그 병사들이 자기 장군한테 마음대로 뭐 1시간 동안 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. 그리고 그 구호가 물러가라 이 대머리 남봉꾼이 나간다.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항의해도 뭐 그런 권리가 있으니까요. 그러니까 그 좀 참 낭만적 남봉꾼이죠 카이사르. 아무도 미워 안 했대요. 그러니까 카이사르의 돈이 많잖아요. 카이사르 빚도 많이 졌지만 여자한테 물질적으로나 애정적으로나 그 카사노바보다 더 뛰어난 낭만적 카사노바죠. 카이사르. 그렇죠. 그래서 우리가 말이지 그 이런 분들이 카이사르를 잘 연구를 안 한 것 같아요. 아마. 근데 로마 시대는 이제 시간이 많이 돼가 또 입으로 가야 됩니다. 우리 자 길게 하라고 압력도 받는데 이게 또 녹화의 시간이 또 압력이 좀 있어요. 좀 있으면 차 빼라 방 빼라 하고 또 이 수희 아저씨가 올라와요. 그래서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데도 그분도 또 일이 있으니까. 근데 이 로마가 왜 뻥이 있는가 하면 루비콘 강을 건넜다.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을 해서 돌아오지 못하는 길로 간다잖아요. 그 루비콘 강이 굉장히 긴 강처럼 보이잖아요. 또랑이야. 그러니까 가봤습니까? 안 가봤죠. 그것도 안 물으면 그냥 가본 것처럼 이야기가 될 건데 또 물어. 우리 꼭 물어봐야 돼.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. 근데 사진에서 봤어요. 또랑이더라고. 말 한 2마리? 맞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뭐 할 일 있으면 하십시오. 미투 때문에 다들 참 이렇게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마디 위로를 좀 하십시오. 영화는 2부 때 이제 소개할 거고요. 그래서 이제 뭐 너무 이런 현상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 위한 하나의 실현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좋은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뭐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. 아니 저보고 이야기합니까? 미투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한테. 그래서 뭐 추미애 의원께서는 이런 식으로 매도하면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남성이 다 잡혀갈 거라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그 유승민 의원이 난 아니다 그렇게 고백했죠. 뭐 저도 싱싱할 때 여성한테 성희롱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. 엘리베이터 안에서. 뭐 이야기가 어떻게 누구라고 말을 하면 세상이 뒤집힙니다. 말하지 않겠습니다. 안고 가겠습니다. 저는 미투 안 합니다. 근데 뭐 제 후배도 그 파티에서 브루스 추다가
여성 선배가 자기 엉덩이를 만졌다고 또 미투하더라고요. 그래서 전부 다 남자들은 그냥 술자리만 미투가 아니라 술자리만 쫑알대다가 예. 나서서 미투는 절대 안 합니다. 그죠? 예. 그래서 전부 다 우리 남자 선배들이 조용해 닥쳐 이래가지고. 자, 여러분 성희롱 당하지 맙시다. 예, 마치겠습니다. 예.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